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23년 10월 9일까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시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이탈리아 화가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대표작 서재에 있는 성인 히로니무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5세기 서양의 미술사는 지리적으로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알프스 남쪽은 이탈리아를, 알프스 북쪽은 독일이나 프랑스, 플랑드르 등이 속한 여러 지역을 가리킵니다. 미술사를 이렇게 알프스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는 이유는 같은 15세기이지만 두 지역은 미술사적으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1400년을 전후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브루넬레스키, 마사초, 도나텔로와 같은 미술가들을 통해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알프스 너머 북쪽 지역의 미술은 아직 중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알프스 북쪽 지역 미술이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화가 지역을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듯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도 알프스 너머 북쪽 지역의 미술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중요한 화가가 안토넬로 다 메시나입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업적을 잘 이해하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알프스 너머 북쪽 지역 미술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시각적 현상 근저에 있는 세계의 원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성과로 원근법을 꼽습니다. 원근법은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공간감을 불어넣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착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묘사하는 원근법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원리를 통해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미술품을 제작한 단순한 장인들이 아니라 세계, 자연, 인간의 본질과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연구했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이북 지역의 미술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근원적인 원리보다는 눈으로 경험하는 시각 현상을 끈기 있는 세심함으로 작품에 하나하나 새기듯 그려 넣었습니다. 알프스 이북에는 여러 지역들이 속하지만 그 가운데 미술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는 플랑드르입니다. 플랑드르는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아우르는데 전통적으로 이 지역 미술가들의 특징은 경이로울 만큼 세심한 세부 묘사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놀피니의 결혼식을 그린 얀 판 에이크가 바로 이 시기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 부분을 크게 확대해보면 그것이 보여주는 섬세함은 감탄 이상의 놀라움을 자아낼 정도로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옷에 난 주름은 물론이고 각종 장식과 재료의 질감, 시선이 닿지 않을 구석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함과 정교함으로 대상을 그림에 옮겼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과 같은 시대 알프스 너머 플랑드르 미술의 차이를 이 정도로 이해한 후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대표작 서재에 있는 성인 히로니무스를 감상한다면 이 미술가가 미술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선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영어식으로 세인트 제롬, 라틴어식으로는 성인 히로니무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성인 히로니무스는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던 그는 특히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중세 고딕 양식의 교회 내부처럼 보이는 실내 공간에 성인의 연구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붉은색 의복을 입은 성인은 꼿꼿하게 허리를 세워 의자에 앉아 침묵과 성찰에 잠겨 있습니다. 책장에 세워진 열린 책들은 성인이 얼마나 방대한 학식을 소유한 인물인지 알려줍니다. 책장에는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반 위에 은은한 파란색이 감도는 도자기와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앉아있는 성인의 뒤쪽으로 나무 궤짝이 보이고 그 위에 책넓은 붉은색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갈레로라고 불리는 모자인데 추기경들이 사용한 것으로 성인 히로니무스의 상징물입니다. 성인의 연구실 좌우로 성당 내부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보입니다. 통로 밖 열린 창으로 초록빛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깥 풍경이 밝은 반면 건물의 내부 통로에는 자연스럽게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측 통로 어둠 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성인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맹수답지 않게 온순한 모습입니다. 온순한 사자와 성인의 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히로니무스가 사막에서 고행을 하던 중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수를 만난 성인은 목숨을 잃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사자는 성인을 공격하는 대신 어딘가 불편한지 낑낑거리며 성인의 주위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의 발에 가시가 박혀 있어 괴로웠던 것입니다. 성인은 사자 발의 가시를 제거해 주었고 이때부터 사자는 반려동물처럼 성인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성인 히로니무스의 모습은 서양 미술사에서 드물지 않게 그려진 주제입니다. 예컨대 미켈란젤로의 스승 도메니코 길란다이오가 성인의 모습을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적이 있고 독일의 거장 알브레히트 듀러는 원근법이 적용된 실제감 넘치는 공간 속에 성인의 모습을 표현한 동판화를 남겼습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은 다음과 같은 회화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탁월한 모방과 재현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세부 묘사를 완성하고 있으며 둘째,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통한 사실성 넘치는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셋째, 자연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표현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드러내주며 넷째, 작은 부분 하나도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미술가의 끈기와 집요함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안토넬로 다 메시나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알프스 북쪽의 미술가 얀 판 에이크에 의해 널리 확산된 유화물감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랑드르 화가들의 화풍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안토넬로 다 메시나는 미술가 열전의 저자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에 따르자면 유화물감을 이탈리아 미술가들에게 소개해준 장본인입니다. 화가가 이탈리아를 떠나 플랑드르 지역을 방문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탈리아와 긴밀하게 교류했던 북쪽 미술가들로부터 플랑드르의 화풍과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화물감을 알기 이전 이탈리아 화가들은 계란 노른자에 안료를 섞어 그리는 템페라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템페라는 오랫동안 사용된 검증된 재료였지만 빨리 말라버리는 성질 때문에 정밀한 묘사에 한계가 있었고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소개된 유화물감은 서서히 건조되는 기름의 특성 때문에 섬세한 묘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며 그리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통찰하며 르네상스를 열었다면 알프스 너머 북쪽의 미술가들이 개발한 유화라는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절정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이 작품에는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지역의 미술이 융합해 새로운 미술사를 열어주었다는 중요한 의미와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